네, 영민한 투자 엠베고드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장에서요, 제가 막 이슈를 찾아보려고 해도 너무 찾기가 어려운 게 네. 모든 게 다 이 폐렴 관련주, 그쵸. 뭐 우한 관련주, 맞아요. 마스크주, 백신주 다 이쪽으로 쏠려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네. 오늘 시장은 사실 이제 이슈가 없다라는 게 이제 호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어저께 이제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가 동반해서 다 같이 이제 급락세가 좀 나타났잖아요. 네. 홍콩은 신용등급 강등에다가 뭐 우한 폐렴과 관련된 이슈. 네. 그다음에 뭐 일본 니케이 지수도 많이 빠졌고 우리 시장도 양대 지수가 다 1% 넘게 급락했잖아요. 네. 근데 오늘 딱 하루 만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다 반등을 하고 있고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이제 분위기가 좀 살아나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네. 어제 오늘 이틀 동안에 이제 특별히 무슨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런 이제 긍정적인 시장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는 이유는 결국은 또 이 우한 폐렴과 관련된 이슈 때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시장 분위기는 지금 너무 좋고 특히나 기관들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저점 매수를 지금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3%가 넘게 반등이 들어오면서 제약바이오 업종이 드디어 이제 저점을 만들었죠. 그리고 IT 종목들이 또 급등하는 종목들이 또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시장 분위기는 완전히 터닝이 좀 됐고 우한 폐렴과 관련된 이 이슈를 어떻게 좀 볼 것인가 오늘은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분석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테마 그한 시간에도 이 폐렴주 네. 관련주를 좀 짚어봤는데 그때 강도를요. 네. 사람 간에 전염이 되느냐 그리고 치사율이 높느냐 신종 바이러스냐 이 세 개에 따라서 강도를 정한다고 네. 했거든요. 다 해당되잖아요. 제가 완벽하게 오늘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아, 더요? 사실 제가 네. 어제 이 시간에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쟁이 일어난다 그랬을 때 상황을 좀 우리가 반출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어제 시장이 급락했다가 어제 매수를 하신 분들은 오늘 뭐 아무 종목이나 사놓으셔도 웬만큼 수익이 나는 장이거든요. 우한 폐렴과 관련된 이슈 역시 제가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쟁 관련된 리스크가 불거졌을 때 과거에 우리 역사적인 경험을 좀 되짚어보자 그랬잖아요. 1990년도에 걸프전 당시에 죽음의 폭격 그리고 9.11 테러 당시 때 지정학적 리스크로 시장이 쏟아졌을 때 어떤 흐름을 통해서 시장이 반등이 들어왔는지를 말씀을 드렸었죠. 우한 폐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황들을 제가 깔끔하게 정리를 먼저 좀 해드려 볼게요. 어저께 이제 중국 당국에서 계속해서 좀 부인을 하다가 사람 간의 감염이 확증적이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우려가 증폭되면서 아시아 시장이 와르르 이제 어저께 조정을 좀 세게 받았는데 지금까지 이제 사망자가 오늘 아침 기준으로 6명이 이제 사망자가 발생을 했어요. 중국 당국에서 발표한 확진자는 300명 정도였거든요. 그럼 우리 과거의 사례를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사스 사태가 일어났던 때가 2002년, 2003년 이때였거든요. 그때 전 세계적으로 37개 국가에서 무려 774명이 사망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아침에 이걸 조사를 하면서 깜짝 놀란 게 우리나라에서는 네. 사스 때문에 사망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아, 진짜요? 그렇죠. 놀랍죠. 네. 저는 그때 되게 좀 사태가 심각했었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에는 감염자가 4명밖에 없었고요. 네. 그리고 사망자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게 또 결국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잖아요, 이게. 그렇죠. 사실 감기 바이러스의 일종이거든요. 네네. 감기 때문에 죽는 사람도 전 세계에서 수천만 명이에요. 근데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동물 쪽에 이제 옮겨갔다가 그 동물에서 다시 사람 쪽으로 옮겨가면서 이 변종 바이러스를 일으키는 게 문제거든요. 네. 그때 이제 처음 발생했던 게 이제 바로 사스라는 거였고, 그리고 최근에는 2015년도에 우리나라는 또 메르스 때문에 엄청난 또 사태가 있었죠. 낙타 한 마리 키우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메르스에 감염된 사람이 많이 나왔고요. 이때는 사망자가 정말 많이 나왔어요. 38명이나 이제 사망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그 고초를 좀 겪고 나서 최근에는 이 돼지열병 관련된 그 바이러스가 또 행행을 할 때 그때도 우리나라는 방역에 이제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성공을 했잖아요. 맞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방역 시스템이라든지 특히나 공항 검역 시스템은 우리나라가 뭐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발전을 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 당국에서도 오늘 이제 우한은 완전히 폐쇄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중국 쪽에서 세계로 이제 다른 나라로 출국하는 사람들도 먼저 검역을 하고 그 나라에 입국을 할 때도 이제 검역을 강화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차단을 위해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WHO에서도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어떤 이제 방침을 좀 정할 건지를 지금 논의를 하겠다라는 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사태가 이제 상황이 좀 심각해지긴 했었지만 하루 만에 뭔가 좀 수습이 되는 분위기들이 좀 나타났고 치사율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제가 비교를 딱 해드려 보면 2015년에 이제 메르스 때 치사율이 20% 정도였어요. 10명이 걸리면 10명 중에 2명이 사망을 할 정도니까 엄청나게 무서운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 당국에서 확진자라고 발표한 300명 중에 6명이 사망을 했으니까 현재로서는 사망자가 치사율이 2%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300명이 아니라 지금 수천 명이 감염이 됐을 거다라는 얘기들도 하잖아요. 물론 아직 잠재적으로 뭐 사망을 하는 사람들이 더 발생을 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1000명 단위 이상이라면 지금 현재 사망자 6명이라면 치사율 자체가 메르스와 비교해봐도 현저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이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스 때와 비교해보면 어차피 이게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관점인데 치사율 자체가 이렇게 크게 낮고 또 사스 때에 비하면 치사율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세계적인 이제 유행을 좀 한다라고 하더라도 아주 큰 위협이 될 거다라고 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는 너무 이 우한과 관련된 폐렴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 심리가 위축이 돼서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실 필요는 절대로 없다라는 거고요. 오늘 시장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을 바로 증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외국인과 기관들은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 심리가 좀 약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공격적인 매수를 하면서 코스피 시장도 지금 0.8% 가까이 올라가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1% 넘게 하락 출발했다가 지금 1% 넘게 상승으로 전환했고요. IT 업종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업종들 쪽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세를 좀 보여주면서 코스피 지수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0.7% 가까이 반등하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도 외국인과 기관들이 오랜만에 또 순매수를 동시에 좀 해주면서 684포인트까지 지금 반등이 좀 들어왔죠. 어제 흘러내렸던 것보다 더 많이 지금 반등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바닥을 잡았다는 얘기 말씀드렸고 어제 조정을 받았던 IT 종목들도 일제히 반등을 하고 있고 개별 섹터의 중국 소비 수혜주들도 저점을 잡고 반등 시도가 좀 들어오고 있다는 거. 시장의 충격은 이제 어저께 좀 크게 좀 확산이 되는 듯 했지만 일시적인 충격, 단기적인 충격에 그치고 증시의 분위기는 여전히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를 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비관론자는 아니에요. 근데 네. 이렇게 폐렴과 관련해서의 하나의 궁금증 풀어주셨으니까 제가 하나 더 질문 네네. 드릴게요. 이번에 보니까 경제 성장률 지표가 너무 좋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게 10년 만에 최저치,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 2.0%라는 걸 봤을 때 지금 이 지수가 맞는 거야? 또 이런 불안감이 생겼거든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에요. 네. 사스를 바라볼 때 사실 증시 자체는 단기적으로 충격이 끝날 수 있지만 만약에 이 최근에 이제 우한 폐렴과 관련된 이 부분들이 정말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네.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돼서 감염자가 많이 생긴다면 사람들이 일단 밖에 외출을 안 하겠죠. 그렇죠. 영화도 안 보고 쇼핑도 안 하고 소비를 줄이겠죠. 줄이죠. 그럼 당연히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투자 심리까지도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안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또 경제 성장에 또 부정적인 영향을 분명히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전체적인 흐름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보면 재앙 그 자체보다는 재앙이 일어날 가능성에 너무 지나치게 이제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걸 제가 딱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이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증시 자체는 사실 이미 악재는 선반이 좀 된 걸로 보여지고요. 경제 성장에 대한 부분들도 작년 성장률이 오히려 저는 2%가 안 되면 어떡하나 이랬었는데 2% 마지노선은 어쨌든 유지를 했잖아요. 중국 경제 성장률도 작년에 6%가 안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6.1%를 기록을 했잖아요. 그건 가장 안 좋은 구간인데도 마지노선은 어느 정도 유지를 좀 해줬기 때문에 이제는 좋아질 것만 남았다라는 식으로 이제 경제가 움직일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사실 환경 자체는 녹록치 않지만 일단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반도체 업황이 먼저 턴어라운드 되면서 1월 달부터 벌써 이제 수출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게 지금 지표로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증시의 지금 움직임은 뭐 앞으로 이제 기대감이 선반영이 되는 거긴 하지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얼마든지 지금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하겠습니다. 나중에 진짜 안 좋을 때는 안 좋다라고 말해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항상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네. 시장을 과장됨 없이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니까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경제 성장률 또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분석을 계속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객관적인 지표가 저희에겐 또 여러 개가 있어요. 리뷰로 그 숫자로 네. 준비가 되어 있는데 DB 하이텍을
저희가 너무 일찍 소개해드렸나요? 제가 이거를 너무 일찍 수익 실현을 해가지고요. 네. 요즘에 원성을 많이 듣고 있는데 이 종목이 정말 지금 미친 척하고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오늘 사실 물론 DB하이텍이 최근에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좀 숨고르기를 하긴 했는데 오늘 같은 장에 10%가 넘게 이 자리에서 또 급등을 했다는 거 정말 좀 깜짝 놀랄 만한 상승이거든요. 어저께는 또 캠트로닉스가 제가 분명히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한 12% 정도 올라올 때 리뷰를 해드렸잖아요. 그게 캠트로닉스가 오후장에 거의 25% 가까이 폭등을 해버렸거든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DB하이텍 역시도 원래 이렇게 추세를 잘 만들어 놓은 종목이 한동안 이렇게 한 달 가까이 이렇게 숨고르기를 하면서 크게 오르지 못하고 있다가 오늘 시장이 딱 반등 들어오는 흐름을 이용해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집중적인 매수를 하니까 이렇게 이제 엄청나게 급등이 나온다는 거예요. DB하이텍이 올라가니까 따라서 올라가는 종목이 AD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죠. 바닥권에 있는 종목 중에 사실은 우리나라에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나 파운드리 관련된 기업들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오늘 이게 급등이 나온 이유를 굳이 한번 찾아보면 어저께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 파운드리를 분사할 계획이 있느냐 약간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회사 쪽에서는 부인을 하긴 했지만 맞아요. 어쨌든 이 파운드리 쪽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예스티라는 종목도 파운드리뿐만 아니라 이제 전력 반도체 지금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는 바닥권에 있는 예스티 같은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좀 주목을 해 보셔야 되는 이유가 오늘 이렇게 DB하이텍이라든지 AD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들이 고점을 넘어가는 또 급등이 한번 나오고 나면 좀 못 올라간 종목 없나? 관련주들 중에 못 올라간 종목을 찾는 그런 흐름들이 분명히 나오면은 ST 같은 종목들도 분명히 또 주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NHN 한국사이버결제 저희가 12월 16일에 소개해드렸고요. 이 종목도 매수 아니면 13% 수익이 났어요. 네, 이 종목은 네. 수익이 이제 크게 나진 않았는데 오늘 시장의 분위기를 여러분들께 좀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IT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강하지만 이렇게 지금 개별 섹터에 있는 종목들까지도 급등이 나온다는 거예요. NHN 한국사이버는 차트를 이렇게 좀 당겨주시면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별로 오른 게 없어요. 항상 박스권에서 지금 23,000원, 24,000원대 요 구간이 박스권 상단의 저항 역할을 했었는데 최근에 보면 이게 진폭이 좀 가다듬어지면서 상단을 이렇게 좀 마주하는 자리가 좀 짧게 오고 있다는 게 느껴지시죠? 그러면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이렇게 수렴이 되고 나면 고점을 뚫어버리면 이제 이런 종목들이 신고가 랠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접근을 하셔도 된다는 관점으로 제가 오늘 리뷰를 해드리는 거니까 핀테크 관련된 종목이고 전자결제와 관련된 부분 또 설명절 때 여러분들 명절 선물 보내시느라고 또 온라인 모바일로 결제 무지하게 많이 하실 거잖아요. 그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가 바로 NHN 한국사이버결제다. 실적이 뒷받침되는 핀테크 관련된 종목으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약주 또 하나 리뷰를 해드릴게요. 제가 월요일날 여러분들께 오늘 수요일인데요. 월요일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G3BNT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이 오늘 장중에 5% 가까이 급반등이 들어왔거든요. 사실 어저께 한올바이오파마가 장중에 하한가까지 떨어지면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덩달아 우르르 좀 무너지는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오늘 한올바이오파마도 한 4% 정도 반등이 들어오고 있고요. 오히려 G3BNT는 오늘 아침에 모 증권사 연구원이 G3BNT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내용을 그대로 지금 보고서를 작성을 했거든요. 2주 동안의 임상 3상과 관련된 이슈, 2주 동안의 안구건조증 치료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서 3-3상을 진행하고 있고 한올바이오파마가 일단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의 가치는 G3BNT가 개발하고 있는 RGN259에 대해서 훨씬 더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거든요. 3-3상에 대한 결과가 빠르면 올해 하반기 때 공개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오늘 장중에 5% 가까이 지금 급반등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 저점이 딱 잡혔기 때문에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 여러분들이 열심히 줍줍 하셔야 된다는 거 G3BNT를 보시면서 투자 전략으로 꼭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뷰까지 들어봤고요. 그럼 오늘의 종목을 바로 공개해 볼게요. 두 개지 준비해 봤고요. 네, 오늘 또 상당히 좀 특이한 종목을 가지고 왔어요. 네. 39,600원에요. 현재가 나스미디어라는 종목을 바로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회사인데요. 요즘에 에코마케팅이라든지 인크로스라든지 나스미디어라든지 이런 광고회사들이 잘 나가고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광고회사라고 하면 제일기획이라든지 이노션이라든지 이런 대형 광고 기획사들을 많이 아실 텐데 이런 대형 기획사들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인크로스라든지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나스미디어라든지 에코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주가는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회사들이
온라인 광고라든지 뭐 최근에 뜨고 있는 모바일 광고, IPTV 광고 이런 것들을 이제 주력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나스미디어라는 기업은 국내 온라인 미디어에서 IPTV 광고 시장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이 미디어 랩이라고 하는 걸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광고를 그냥 TV 광고만 생각을 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광고주가 광고를 의뢰를 하면 이 광고를 모바일로 하는 게 좋을지 온라인으로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TV 광고랑 같이 하는 게 좋을지 이런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찾아주는 그런 역할들까지도 광고회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 회사들을 바로 미디어 랩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미디어 랩이 바로 나스미디어라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에 이제 점유율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온라인 쪽이 64% 정도, 모바일 쪽이 23% 정도, 거의 뭐 85% 이상을 온라인과 모바일 시장, 최근에 뜨고 있는 이 광고 시장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최근 10년 동안의 연평균 매출액이 거의 20% 넘게 성장했다는 건 깜짝 놀랄 만한 일이고요. 올해도 매출액이 1,000억 정도 넘어갈 걸로 예상되고 있고 영업이익이 한 350억 정도를 예상을 하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겨우 이제 3,000억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프리미엄이 전혀 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최근에 좀 잘 올라오고 있지만 어느 정도 좀 올라온 자리가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 가격에서 매수를 해놓으신다면 뭐 일정 부분 살짝 눌림목은 있을 수 있어도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 가격 전략은 39,600원의 매수 가격 말씀드리고요. 46,000원 정도 1차 목표가, 손절 가격은 36,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나스미디어였고요. 두 번째 종목도 소개해 주시죠. 어저께 제가 5G 종목 네. 그 집중 진단을 좀 해드렸잖아요. 그 KMW라는 기업이 올해 실적이 되게 좋을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뭐 네. 서진 시스템도 리뷰를 해드렸었고 오늘은 좀 소형주 중에 HFR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해보겠습니다. 29,400원 현재가로 바로 편입을 해보도록 하고요. 네. 역시 이 HFR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뭐 두세 번 정도 공략 포인트를 말씀드려서 수익이 잘 났었던 종목인데요. 다시 한번 이제 신고가를 뚫고 올라가는 패턴을 기대하고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준비해온 차트를 보시면 네모 박스를 크게 달아놨죠. 이게 이평선이 수렴을 하고 나면 이렇게 네모 박스 제가 만들어 놓은 것처럼 이평선 수렴 이후에 소위 말해서 이제 발산을 하면서 주가가 이제 급등하는 패턴들이 나타났거든요. 최근에 지금 HFR이 보시면 우상향 패턴을 쭉 만들면서 지금 이평선들이 여기에 딱 밀집해 있는 게 보이시죠? 이 자리에서 뭔가 이제 한번 터질 때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직전 고점을 뚫고 신고가를 한번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HFR은 내용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유무선 네트워크 통신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고요. 미국의 버라이존이라든지 일본의 NTT 이런 이제 해외 기업들 쪽으로도 매출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KMW가 올라가면 서진 시스템, HFR 이런 종목들이 동반해서 같이 올라가는 흐름이라고 보시고 KMW는 주가 위치가 여기 이제 아직까지도 허리 정도 위에 이제 조정을 받은 자리라면 HFR은 거의 이제 신고가 위치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이제 고점을 한번 뚫고 가면 어제 말씀드렸던 캠트로닉스나 오늘 또 급등하고 있는 DB하이텍처럼 오버슈팅이 아주 강하게 한번 들어오면서 신고가 랠리가 한번 나타날 수 있다는 거고요. 가격 전략은 29,400원 매수 가격 말씀드렸고요. 목표가는 34,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6,5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 연휴 앞두고 제가 이제 오늘이 아마 마지막 무료 방송이 될 것 같거든요. 네. 내일은 제가 무료 방송을 못하기 때문에 설 연휴 직전 그리고 연휴 이후의 시장 전략을 듣고 싶은 분들은 오늘 오후 4시 무료 공개 방송 놓치지 말고 꼭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왔다. 원샷 원킬 답답한 시장을 속 시원히 분석해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한층 업그레이드 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1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